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규표입니다. 얼마 전에 2천만 원대의 올인원 앰프에 대한 영상이 올라갔어요. 대표적인 하이엔드급 올인원 앰프 중에 네임 오디오 노바 파워 에디션부터 재검증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영상이 답답하지 않기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드디어는 하이엔드급으로 인정해 줄 만한 D클래스 방식의 일체형 앰프가 탄생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D클래스 방식은 과거에는 하이엔드급 하이파이 오디오에서는 사용을 하지를 않았었죠. 과거에는 무슨 뭐 산업용 혹은 뭐 올인원 스피커, 미니 블루투스 스피커, 그리고 뭐 프로 업계에서 사용하는 야외용 스피커, 뭐 이런 쪽에서 D클래스 방식을 사용을 했죠. 드디어는 일체형으로 인정할 만한, 진정으로 하이엔드급으로 인정할 만한 올인원 앰프가 노바 P가 확실하다,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도 충분한 음질을 내주고 있다라고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출시된 지가 지금 반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연초에 출시를 해서 지금 출시된 지가 한 반년 됐는데 뭐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에이징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에이징 차이가 뭐 쉬운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정말 좀 품위 있는 음식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간을 안 맞춰버렸어요. 그 음식이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이 에이징이라는 요소가 마지막 간을 맞추는 것, 혹은 음식의 온도, 이거하고 약간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적절할 것 같고요. 이게 D클래스 방식은 에이징을 별로 안 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직까지 뭔가 음악적으로 이렇게 성숙미가 있는, 완숙된 음악성을 갖춘 D클래스 방식의 앰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몇 개월 전에 리뷰를 했을 때, 그때는 이 제품을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도 워낙 많이 계시고, 리뷰를 빨리 이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조금 다소 서둘러서 리뷰를 하다 보니까 그때도 에이징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보다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 사이에 에이징이 더 된 상태고요. 그리고 다양한 스피커들하고도 매칭을 해보고 다양한 음악들도 더 많이 재생을 해본 결과, 이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이거는 AB 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수준의 음질이 손쉽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와의 매칭일수록 더 빛을 발해요.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건물 집채만한 로봇가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빠르게 움직이면 사고가 날 것 같은데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사고도 나지 않는 그런 로봇을 연상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이 유니티 노바 P가 제공을 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은 정말 경력이 많은 오디오 리뷰어이면 리뷰일수록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실제 체감상으로는. 기능 설명은 먼저 나왔던 영상을 참조를 해주시고요. 일반 리뷰하고는 다르게 이 제품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포텐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더 비싸고 훨씬 더 무거운 일반적인 프리파워 앰프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절대로 굴리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특히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는 가격을 막론하고 만드는 것이, 구현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중고음의 퀄리티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AB 클래스 방식 얼마짜리까지 비교를 하는 것인가? 현실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라면 일단은 뭐 한 2천만 원짜리 제품? 그런 정도 제품들하고 비교를 해도 꿀리지를 않아요. 꿀리지를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중고음의 퀄리티는 오히려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어디서 뭐 개뻥을 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리수 두는 거 아닙니다. 저 그렇게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그동안 제가 국내 오디오 채널 중에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D클래스 방식 앰프에 대해서는 소개를 좀 집요하게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이엔드급에 근접한 제품으로는 프라이메어 프리파워 D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추천을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오랜드에서 AP20이라는 제품도 D클래스 방식의 제품이에요. 그 제품 말고도 이제 나드에서도 요즘은 이제 프리파워 D클래스 방식의 프리파워 앰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제품들을 두루두루 다 제가 섭렵을 해본 바로서 중고음의 퀄리티, 중고음의 매력, 중고음의 음질, 이걸로만 봤을 때에는 노바 P가 최고입니다. 이 정도로 광대역 표현력을 능숙하게 하면서, 이 정도로 고해상력을 표현을 하면서 아직까지 D클래스 방식의 앰프에서는 들어온 적이 없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중고음의 촉촉한 표현력과 실키한 느낌과 영롱한 사운드까지 내준다는 거예요. 이 정도 오디오를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청음을 직접 해보시면 소리가 선명하네, 음질이 나쁘지 않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오디오 평론가분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오디오 좀 해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한번 다들 경험을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중고음의 이제 해상력의 표현, 그리고 중고음의 영롱한 느낌, 중고음의 개방감, 실키한 느낌, 촉촉함의 표현력, 소리의 뭐 선명도, 투명도 다 현존 최강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때 중고음의 선명도라든지 투명도라든지 광대역의 표현력이라든지 해상력의 표현력이라든지 이런 평가 항목들이 있었어요. 그 항목들의 수치가 골드문트 690하고 거의 유사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690은 비슷한 가격대의 AB 클래스 앰프 단위에서는 최상위에 있는 제품이고, 중고음의 표현력이 있어서는요. 근데 지금 이 제품이 거의 거기에 근접한 수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D클래스 방식의 앰프가 AB 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보다 더 고광대역을 쉽게 재생하면서도 하이스피드로 재생한다는 것은 이미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다만 소리의 촉감이라든지 표현력의 느낌, 질감의 느낌이 음악적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좀 약간 이질적인 느낌. 물론 제가 아직까지 근래 들어서 추천을 했었던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은 과거의 D클래스 방식의 앰프에 비해서는 많이 향상이 됐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노바 P가 그런 제품들에 비해서도 소리의 촉감에서 영롱함이 느껴져요. 제 개인적인 기준대로라면은 소리의 촉감, 온기감, 촉촉함, 그리고 유연한 하모닉스의 느낌, 소리의 온기감, 뭐 이런 느낌들이 그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AB 클래스 방식, 심지어는 A 클래스 방식까지 포함해서요, 그 유명한 프리파워 앰프들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이쪽이 더 매력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할 만한 음질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파워 앰프 2천만 원, 프리앰프까지 포함하면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미만까지 한번 비교를 해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가격 차이가 물경 한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중고음의 표현력만 놓고 평가를 하자면요,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이 이 노바 P가 재생을 해주는 사운드의 스피드를 따라오지를 못해요. 음악을 재생을 하는데, 연주를 하는데 이렇게 연주를 하고, 피아노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들은 흉내도 낼 수 없는 막 이렇게 연주를 하고, 그게 다 하이스피드의 사운드예요. 그런데 AB 클래스 증폭 방식의 앰프로 재생을 하면은요, 부드럽고 진득하게 나올 수는 있어요. 진하게 소리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하이스피드의 표현력은 노바 P하고 비교를 하면 비교가 안 돼요. 한없이 내추럴한데 고해상력의 고광대역인 거예요. 근데 이런 정도의 고해상력에 이런 정도의 고광대역을 재생을 하려면은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로는 2천만 원대 앰프로는 이 정도의 고해상력과 이 정도의 고광대역의 사운드가 안 나와요. 그런데 얘는 1,000만 원 미만에서 완벽한 네트워크 플레이 기능까지 다 해결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찬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다른 브랜드에 보면 출력이 200W 넘는 것도 있고 300W 넘는 것도 있고 막 그러는데 150W 이 정도의 사이즈의 앰프, 올인원 앰프면은 구동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살짝 과장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은유적인 그냥 비유입니다. 그냥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냥 깃털로 만들어져 버린다니까요. 그 정도로 스피커를 유연하게 만들어줘 버리는데, 뻣뻣하지 않고 유연하게 만들어줘 버리는데 음악성도 가볍지 않은, 음악성이라는 측면에서 소리의 촉감이나 표현력이나 질감의 느낌도 아주 우수한 정도까지 아직까지 D클래스 방식의 앰프에서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정말 영롱한 사운드를 내주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대표 매칭 스피커로 소프라 2와 소프라 3가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촬영을 하면서 스칼라 유토피아까지 갖다 놓기가 좀 번거로워서 스칼라 유토피아는 옆방에 있습니다만은 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어차피 같은 회사 아닙니까? 같은 계열 그룹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노바 P가 탄생하게 된 목적은 사실상 소프라 2, 소프라 시리즈, 소프라 3, 스칼라 유토피아까지 매칭을 하기 위해서 정성 매칭으로 만든 거예요. 물론 포카라고만 어울리는 게 아니라 다른 구동하기 어려운 스피커하고도 너무 잘 맞습니다. 생긴 게 이렇게 생기고 D클래스 방식이라고 해서 클래시컬한 디자인의 스피커들과 안 어울리느냐? 너무 잘 어울려요. 파이노디오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고요. 베리티 오디오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스피커 중에서 그래도 구동이 가장 어려운 스피커라면은 이글스톤웍스의 안드라 3SE 같은 거, 그리고 골드문트의 테티스라는 폴알루미늄 스피커가 있는데, 폴알루미늄 스피커는 나무 스피커하고는 완전히 그 체계가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입으로 정말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될 줄 몰랐는데요. 그 모든 스피커라고 다 준수하게 잘 맞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소프라 2, 3 스칼라 유토피아하고 잘 맞느냐. 소프라 2, 3 스칼라면은 사실상 우리나라 하이엔드 마니아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스피커에 대입해서 비슷한 수준이라고 대입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소프라 3 매칭을 상당히 어려워했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소프라 3에서 하이스피드면서 광대역의 사운드가 나오게 해줄 수 있는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라는 게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노바 P2를 매칭하는 순간 소프라 3가 아주 빠르면서도 유연하면서도 입체적인 사운드가 그냥 슉 나와버려요. 그런데 그게 소리가 D클래스 방식의 느낌처럼 약간 가벼우면서도 약간 차가우면서도 약간 이질적인 그런 소리톤으로, 그런 촉감으로 소리를 내주느냐? 전혀 그렇지도 않아요. 상당히 영롱한 사운드를 내줍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소프라 3 기준의 지금 노바 P의 P 매칭의 음질은요, 제가 정말 포칼 소프라 시리즈는 매칭을 많이 해보기로 정말 역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 어떤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가져와도 이런 정도의 음을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소프라 3가 그 정도면은요, 소프라 2는 그냥 무슨 이거는 스포츠카예요. 소프라 2는 그냥 노바 P가 갖고 놉니다. 그냥 이렇게 저글링을 해버려요. 소프라 2를 가지고 소프라 2를 한 4개를 가지고 이렇게 저글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구동을 해주면서도 소리 촉감도 너무 훌륭하고요. 심지어는 스칼라 유토피아까지도 그냥 매칭을 해도 나쁘지 않은 정도. 그러니까 스칼라 유토피아를 매칭을 하면은 스칼라 유토피아의 최고에 걸맞는 떡대에 걸맞는 그런 압도적인 중저음의 깊이감이나 강력함까지는 좀 덜 나오지만은 우리나라 가정 환경에서 딱 이상적으로 음악 감상하기에 너무 좋은 그런 정도로 매칭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다면은 야, 너가 정말 지금 드디어 완벽한 제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니죠.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대부분 만족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 대비 정말 훌륭한 제품이 나온 건 맞습니다. 근데 가격이 훨씬 더 비싼 제품이긴 하지만 2천만 원대가 넘어가는 제품들하고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은 매끈한 느낌, 좀 소리의 밀도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매끄럽게 좀 더 사운드 밸런스가 좀 더 평탄한 느낌, 이런 느낌은 그래도 비용을 더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라면은 AB 클래스 방식의 프리파워 앰프가 더 낫기는 더 낫죠. 일부 좀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음질의 개념이라는 것이 2000년대 이전에 형성이 되신 분들, 그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노바 P가 고해상력의 고광대역의 사운드를 내준다라고 한들 오히려 종종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견해 차이, 취향 차이가 이해가 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분들은 AB 클래스 방식 앰프 쓰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중저음이 아쉽게 나오느냐? 자, 보세요. 소프라 2, 소프라 3, 여기에 스칼라 유토피아. 예컨대 다른 브랜드라고 한다면 파이노디오 10인치 모델, 파이노디오 12인치 모델, 소리를 뒤로 내는 베리티 오디오,
BMW하고도 아주 잘 맞을 것 같아요. BMW 워낙 밸런스 자체가 좋으니까. 노바 P 자체에는 굉장히 유연한 사운드를 내줍니다. 저음까지 굉장히 미끄러지듯이 유연한 사운드를 내줘요. 그리고 제가 영롱하다, 영롱하다 이런 표현 많이 썼는데요. 때로는 정말 녹아내리는 듯한 사운드도 내줍니다. 사실 D클래스 방식에서 영롱하다, 녹아내린다 이런 표현을 저는 사실 거의 처음 써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훌륭합니다. 만약 D클래스 방식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아예 없냐라고 한다면 뭐 아예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기는 어렵겠죠. D클래스 방식 같은 느낌이 살짝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장점화되어 있지 그걸 굳이 단점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정도까지 정말 훌륭하게 완성도를 높여놨다. 특별히 재생하는 음악 장르도 별로 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클래식 음악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재즈 음악이라든지 요즘 대중가요, 팝 음악, 아이돌 음악까지도 완벽하게 재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매칭하는 스피커도 별로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칭을 안 해본 유명 스피커들, 그런 다른 스피커들하고도 잘 맞을 것 같아요. 가격은 뭐 권장 소비자 가격은 한 400만 원 뭐 이런 정도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실판매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죠. 사실 처음에 출시를 했을 때는 좀 비싼 거 아닌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하이엔드급으로 입문을 하시려는, 하이엔드급으로 오디오를 세팅을 하시려는 분들 기준으로 보자면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앰프, 다른 올인원 앰프로는 이런 정도 사운드 만들기가 정말 어렵고요. 분리되어 있는 프리파워 앰프나 분리되어 있는 다른 인티 앰프에 다른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매칭을 해서 이런 사운드를 만드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정말 극찬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제품을 통해서 하이엔드 오디오 시장의 판도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인원 앰프 시장에서 정말로 이런 정도로 최고 수준인 정말 흔치 않은 걸작이라는 표현을 써도 별로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고 테스트도 해보고 청음도 해보시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리뷰어분들도 테스트를 해보시고 평가를 같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